여러분들께서는 입신양명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입신양명이란 출세하여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페인 라리가에도 구단 역사에 이름 새기고 떠나는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은 올여름 마요르카 구단의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이적료 수익을 안겨다 줄 전망입니다. 레알 베티스가 새롭게 이강인 영입 전에 가세해 러브콜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스페인 에스타디오 데포르티보는 마요르카가 올여름 이강인을 1,800만 유로, 한국 돈 256억 원의 바이아웃 조항을 통해서만 이적시킬 계획이라며 이강인이 이 이적료를 통해 떠나면 구단 역사상 이적료 수익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요르카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는 사무엘 에투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당시 2,700만 유로, 한국 돈 383억 원입니다. 이강인이 바이아웃을 통해 마요르카를 떠나면 에투에 이어 새롭게 2위에 오릅니다. 때문에 이강인은 이적료로 구단 역사에 새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이강인의 영입전이 워낙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마요르카 구단은 바이아웃 조항을 통한 이적만을 허용할 전망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토트넘, 그리고 에스턴 빌라 등 그동안 자주 언급됐던 구단들에 이어 최근엔 스페인 레알 베티스도 이강인 영입전에 뛰어들었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베티스는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무대에 나서는 팀이라 이강인의 영입전은 더욱 치열해진 셈입니다. 매체 역시 이강인은 이미 지난 겨울에도 마요르카를 떠나기를 원했으나 당시 구단은 바이아웃 조항을 통한 이적만을 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시즌 도중 이강인을 떠나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강인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고려하면 마요르카 구단의 요구 조건은 그때와 동일할 전망입니다. 이어 이적료를 돌려 낮추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의 영입을 원하는 다른 구단이 바이아웃에 해당하는 이적료를 제한할 경우 마요르카 구단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마요르카 구단 입장에선 이적료를 두고 다른 구단과 협상 테이블을 차리기보다 한 번에 가장 많은 이적료를 단번에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만 이강인의 이적을 허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에이스인 이강인을 떠나보내는 게 쉽지는 않겠으나 마요르카 구단은 오랜만에 얻는 큰 이적료 수익을 팀 재정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매체는 마요르카가 이강인의 잔류를 원하지만 이강인이 이적하면 구단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강인 이적료 수익으로 다음 시즌에 대비해 여러 선수 영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이강인을 향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미드필더 이강인 영입을 위해 기꺼이 바이아웃 지불에 나설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 구단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신흥부자 구단 뉴캐슬입니다. 스페인 매체 엘골디 이탈은 이강인을 마요르카에서 내보내려는 구혼자들이라며 이강인의 이적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엘골디 이탈은 이강인의 미래는 그가 멋진 시즌을 보낸 후 많은 팀이 이적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기에 마요르카에서 멀어질 것이고 그는 이번 시즌 하비에르 아길의 감독 지휘하에 폭발적인 활약을 펼칠 수 있었다며 올 시즌 활약에 힘입어 이강인이 마요르카를 떠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 영입을 위해 바이아웃 지급을 불사할 구단이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엘골디 이탈은 일부 강팀들은 그의 바이아웃 조항인 1,600만 유로, 한국 돈 226억 원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고 그들은 이강인을 마요르카에서 데려오는데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틀레티코는 가장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1월에 결실을 맺지 못했기에 영입이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아웃 지불 의향이 있는 다른 팀들이 있고 이강인을 눈여겨보던 뉴캐슬이 바로 그 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뉴캐슬은 이강인의 바이아웃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아틀레티코 대신 뉴캐슬이 이강인의 바이아웃을 지불해 영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 입장에서도 아틀레티코보다 뉴캐슬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라리가 무대는 아니지만 뉴캐슬은 현재 리빌딩 중인 팀이기에 주전 자리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아틀레티코는 팀에서 오랜 기간 활약한 선수들이 즐비해 있기에 출전 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울 확률도 높습니다. 뉴캐슬이 이강인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강인이 김민재와 한 팀에서 뛰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민재는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으며 뉴캐슬이 김민재 영입 레이스를 주도하고 있다는 일부 의견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바이아웃 지급에 적극적인 뉴캐슬이 오는 여름 마요르카를 떠나 새로운 팀을 찾는 이강인의 목적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강인이 새로운 팀을 찾아 떠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집스러운 한 사람 때문에 이적을 못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케인 선수입니다. 현재 케인은 레비 회장의 고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 다니엘 레비 회장이 해리 케인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당당히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언론 미러는 레비가 지난 3월에 케인의 현재 상황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며 레비가 했던 말을 공개했습니다. 미러는 케인이 올여름 토트넘을 떠나려고 하고 있고 케인의 이적을 막을 유일한 인물은 레비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비는 정말 팔고 싶지 않은 선수가 있다면 거절할 권리가 있고 그 선수의 등록권은 구단주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인이 자기 소유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는 맞는 말입니다.
토트넘과 케인은 2024년까지 계약했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까지 케인은 엄연히 토트넘 소속 선수고 소속 선수의 거취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구단주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레비는 케인을 팔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올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는 바로 케인인데 빅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케인도 이적을 원한다고 알려졌으며 이적료는 최소 1억 파운드로 예상되지만 레비는 완고합니다. 레비가 작정하고 안 팔면 케인은 아무데도 못 가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케인에게 눈독을 들였는데 케인은 심지어 프리시즌에 팀 훈련까지 불참하며 이적을 간절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레비는 맨시티와 협상을 시작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레비는 나는 내가 특별한 협상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구단이 최선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 행동할 뿐이라며 이적은 힘의 균형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 핫스퍼 최고의 자산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감독도 공석입니다. 토트넘은 케인이 없으면 평범한 중위권 전력이라는 평가가 많기에 케인이 떠나면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장들은 토트넘을 맡을 이유가 없습니다. 때문에 레비는 필사적으로 케인을 지켜야 합니다. 레비는 팀을 하나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축구는 팀 스포츠라는 특성상 이 선수를 계속 보유할지 여부는 선수에 따라 다르다며 케인은 꼭 보유해야 하는 유형의 선수임을 암시했습니다. 이 말은 해리케인의 미래가 토트넘 호스퍼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나인티민이 또 유럽 다수 빅클럽들이 이번 여름 해리케인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과 계약 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태풍에 눈이 됐습니다. 리그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장 적극적이며 앞서 관심을 보였던 프랑스 리그앙의 파리 생제르맹과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미넨도 잠재적인 고객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도 카림 벤제마와 결별한다면 케인을 영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토트넘이 처한 상황이 최근 수년 중 가장 나쁘다는 점도 케인의 이적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케인은 선수 생활 내내 토트넘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왔지만 동시에 우승을 향한 열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을 사랑하지만 우승하고 싶다며 이적을 요청해 축구계를 뒤집어 놓은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토트넘은 이번 시즌을 프리미어리그 8위로 마치면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출전할 수 없어 케인의 잔류 의지를 꺾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이적 시장마다 케인을 지켰던 토트넘으로선 케인을 자유계약으로 잃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케인과 재계약할 가능성이 낮다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케인을 현금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레비 회장은 1억 파운드가 넘는 이적료에도 케인의 이적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케인을 자유계약으로 잃을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빅클럽들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케인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일부 현지 축구계에서는 구단의 의사와 별개로 케인이 토트넘 잔류 의사를 밝혔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토트넘 측면 수비수 에메르송 로얄은 최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케인이 토트넘 잔류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213골로 앨런 시어러의 260골을 추격 중입니다. 최근 득점 흐름이라면 2시즌 정도 소화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러브콜이 오고 있는 외국 대신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을 떠나는 루카스 모우라는 토트넘이 케인을 잔류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지난 10년 동안 구단 수준이 바뀌었는데 핵심이 케인이었다며 케인이 다음 시즌 팀에 남아 우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잔류를 희망했습니다. 케인은 이번 시즌 30골 3도움으로 엘링 홀란드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2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팀의 주축 공격수들이 모두 부상 등의 여파로 종종 자리를 비웠지만 케인은 줄곧 최전방을 지키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이 토트넘의 유스 선수를 알뜰살뜰 챙기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36경기에 출전해 10골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3골로 득점왕을 차지했던 지난 시즌보다 주춤했으나 팀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해리케인과 제 몫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손흥민은 리즈 유나이티드와 38라운드 최종전에서 짝꿍인 케인의 골을 도우며 4대1 완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 그는 6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A매치를 위해 귀국한 상태입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리즈전이 끝난 뒤 손흥민의 행동을 극찬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동료 사이에 품격을 선보였으며 토트넘 스타가 북런던 팀 모든 선수 사이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30세인 그는 리즈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실망스러운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마지막 날 케인의 도움을 포함해 시즌 동안 14골 6도움을 올렸다면서 한국의 스타는 팀 주변에서 항상 미소를 짓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다른 선배 선수들과 함께 토트넘 훈련장을 찾는 아카데미 선수들을 환영하고 격려하고 훈련장 입구에 앉아서 기다리는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자주 한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리즈전이 끝나고 매튜 크레이그에게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이날 크레이그는 후반 32분 이브 비수마를 대신해 교체 투입돼 프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매체는 토트넘 선수들이 경기 후 원정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손흥민이 활짝 웃으며 크레이그를 안아줬다며 팀의 어린 선수들 돌보고자 하는 그의 열정을 보여준다고 엄지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현지에서 호평을 듣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과연 다음 시즌 토트넘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송캐디오의 이적은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레비의 고집은 절대로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케인은 불평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레비가 이적을 허락하지 않는 한 본인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토트넘에는 기대를 버리고 그냥 이강인 선수나 뉴캐슬로 가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